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의 154쪽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일반 전표 입력을 오늘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계없는 거래들을 여기다 입력하는 건데요. 우리가 3전표제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출금 전표로 입력할 수도 있고 입금 전표로 입력할 수도 있고 대체 전표로 입력할 수도 있다. 우리 일반 전표에서. 그래서 우리가 3전표제 이런 말을 합니다. 출금 전표 하면은 거래 금액이 모두 현금이면서 출금인 거래를 말하고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했어요. 입금 전표는 거래 금액이 현금이고 현금이 입금된 거래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그랬죠. 대체 전표는 이제 현금이 일부만 있거나 아니면은 현금하고 관계없는 거래, 이런 것은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을 한다라고 이제 앞 시간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출금 전표를 작성해 보시오 하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지금 영수증이 있는데요. 이 영수증이 이제 거래 증빙입니다. 회계팀의 회계 결산 업무 시, 지금 이제 1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회계 결산을 하는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회계 결산 업무 시 야근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그래서 이제 바쁘니까 야근을 하고 식사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이 아니죠. 우리가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 그런 영수증입니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먼저 여기다가 한번 분계를 손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보이고 야근식대라는 비용이 보이잖아요. 예,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대변, 금액은 30,000원이겠죠. 자산 감소가 대변이기 때문에 현금 대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야근식대라는 건 뭐냐면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판매관리비 중에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차변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차변에 오는 것입니다. 금액은 똑같이 30,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여기에는 우리가 분계를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거래의 결합관계도 알아야 되는데요.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복리후생비는 뭐예요? 비용 발생이고,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죠. 우리 거래의 8요소에 비용 발생이 차변에 있었고 자산 감소가 대변에 있었죠. 현금이 자산이니까 대변에 기록하면 자산 감소, 복리후생비가 비용이니까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차변에 기록하면은 비용 발생을 의미한 것이다. 네, 이 내용과 딱 맞아 들어가죠. 야근식 때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현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걸 이대로 전표를 입력하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보세요. 회사 코드는 여러분이 이미 129번으로 로그인을 해 놓으셨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먼저 날짜를 입력합니다. 영수증에 있는 날짜를 보시면은 1월 11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날짜는 요 위에다가 월과 일을 모두 입력하면 돼요. 1월 10일 이렇게. 그러면 위에 날짜가 1월 11일 입력되고요. 커서는 9분이라는 셀로 딱 넘어왔습니다. 이 9분이라는 곳에는 무엇을 입력하는 것이냐, 밑에 메시지가 이렇게 쭉 보이죠. 예, 9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현금이 출금된 거래, 출금전표로 작성해 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1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분에 출금이라고 입력이 되면서 대변의 현금이 딱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금액을 입력하고 차변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코드가 계정 과목 코드인데 아직 우리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코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한글로 복리 계정 과목의 두 글자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봅니다. 그러면 복리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이게 팝업창으로 나타나죠. 자, 500번대는 제조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소매업이거든요. 우리 회사 복리후생비는 전부 다 판매관리비예요. 그래서 811번. 앞으로 판매관리비는 800번대 코드를 꼭 선택해 주세요. 811번. 자, 거래처는 아마 코드 등록은 안 해놨을 겁니다. 코드 등록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은 입력을 해보면 아는데, 여기 거래처가 식당을 말하는데 미소식당이잖아요. 그러면 코드에다가 한번 미소를 입력해 보세요. 코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래처에다가 미소식당을 타자 합시다. 미소식당. 자, 엔터 하시면 적요 코드란으로 커서가 왔는데요. 밑에 이렇게 적요를 고를 수 있도록 이게 미리 등록된 적요가 보여요. 거기에 보면은 2번에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이라고 있어요. 예, 직원 식대 및 차대. 그래서 2번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 여기서 식대라는 건 야근 식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요가 자동으로 입력되죠.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 이 거래 내용을 거래의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적요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적요를 미리 코드로 등록해 놓으면 이 코드 번호를 가지고 쉽게 이걸 입력하는 것이죠. 자, 이제 차변에다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3만원이죠. 30 하고 플러스 키. 그러면 3만원 빨리 입력할 수 있죠. 엔터 하시면 입력이 끝나고 분계 내용이 밑에 이렇게 보입니다. 차변, 여기가 대변.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 3만원, 대변에 현금 3만원. 물론 여기 전표 입력한 모양을 보아도 차변, 대변은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밑에 내용이 더 자세히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장부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분계장에도 여기 분계장이라는 장부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여기에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가고요. 또 현금이 감소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와 합계잔액사항표, 또 여기 있는 현금 출납장, 현금과 관련된 모든 장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전표 입력이 모든 회계 처리의 기본이고요. 아주 중요한 작업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표 입력을 바르게 하는 연습을 완벽하게 해둬야 됩니다. 네,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비용 발생, 현금, 자산 감소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155페이지로 넘어가서 출금전표 작성하기. 이번에도 출금전표 작성 연습입니다. 이번에는 영수증이 조금 다르죠. 이런 영수증을 우리가 현금 영수증이라고 부르죠. 현금 영수증도 증빙 중에 하나죠. 현금 영수증. 네, 이 SK 주유소는 일반 과세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 과세자, 법인은 일반 과세자예요. 전부 다. 주식회사니까 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가 영수증을 현금 영수증 해주면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28,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부가가치세가 2,545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전표에 넣어서는 안 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부가세 신고할 때 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반 전표 문제로 이걸 출제했을까? 자, 여러분들 부가세 이론 다 공부하셨으니까 네,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승용차에다가 주유를 한 거예요. 예,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와 관련된 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없는 현금 영수증은 그냥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 매입세, 부가가치세, 요 분계를 따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건데,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때 우리가 설명을 또 하고 연습을 할 거고요. 이 거래에서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요거 세금 포함해서 28,000원을 전부 다 승용차에다 기름 넣었으니까 뭐로 해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여기 수행 1번에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가 오는 거죠. 금액은 28,000원이에요. 대변은 이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이 현금이죠. 28,000원이에요. 거래후 결합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차변의 차량 유지비라는 건 뭡니까? 비용 발생이죠. 비용 발생. 비용 계정을 차변에 기록하면 비용 발생이에요. 자, 현금 자산이잖아요. 대변에 기입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산 감소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표관리, 지금 오늘부터 하는 이 전표관리 공부하시고 나서 바로 전표관리 시험을 볼 거예요. 이런 분계하고 거래의 결합관계 쓰는 문제 5문제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 잘 해두세요. 차변에 비용 발생, 대변이 자산 감소예요. 차량 유지비가 판매 관리비죠. 비용이 차변에 오는 건 비용 발생. 현금이 자산이죠. 자산 대변에 기록하면 자산 감소. 자, 그러면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영수증에 보면 거래 날짜가 여기 있어요. 1월 12일이죠. 1월 12일 입력해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날짜를 1월 12일로 고치시고 출금 전표 1번 하시고 나서 차량 유지비 코드에다 차량 입력하시고 800번대 차량 유지비 선택하시고 거래처는 무슨 주유소냐면은 주유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주유하고 입력하면 없네요. 주유소도 우리 거래처 코드로 등록해 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타자만 하겠습니다. 비용에는 거래처를 코드를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무슨 주유소죠? SK 주유소? SK 주유소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적용 코드 고를 만한 거 있죠? 유류대 지급 1번 유류대 지급 그리고 차변에 이제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28,000원이죠. 세금 포함한 것을 전부 비용 처리합니다. 이게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면은 차량 유지비가 28,000원 아니에요. 세금 뺀 것만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고 세금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니까 28,000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분계 내용 다시 보실 수 있죠. 차변의 차량 유지비 28,000원, 대변의 현금 28,000원. 잘 확인이 될 거고요. 그러면 수행 3번이 또 있네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 장부에 뭐 어디가 만들어지냐면은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게 뭐냐면 업무용 승용차 차량별로 비용을 또 관리하는 거예요. 몇 호차, 몇 호차, 몇 호차.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은 계정별로 관리하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 이렇게. 그래서 분계장하고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출납장, 합계잔액시산표, 일계표, 월계표, 저기 있는 재무상태표,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 이런 데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거래가 관련된 장부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량 비용 현황 장부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업무용 승용차 관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업무용 승용차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차량 유지비라고 했던 그 줄을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시든 금액을 클릭하든 커서를 거기다 놓고 F3키를 눌러보세요. F3키. 기능키 중에 F3키 알죠? F3. 그걸 툭 치면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딱 나옵니다. 우리가 관리 항목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 나왔죠? 자, 그러면 승용차 코드 더블 클릭해가지고 우리 업무용 승용차를 만약에 10대를 등록했다. 그러면 여기 10대가 보이겠죠? 우리는 한 대만 등록했었습니다. 645에 2461. 네,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 차량이 장부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유류비니까 여기 구분해 보면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이렇게 있잖아요. 유류비니까 유류비. 부서는 구분을 안 했어요. 우리가 부서는 그냥 엔터 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교가 새로 바뀌고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저교 내용이 더 세밀하게 바뀌어지죠.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한 내용으로.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어떤 장부가 반영이 되냐면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장부가 여기에 기입이 된다 이거예요. 이 장부에 기장이 된다. 네? 네, 다음은 3번 문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번. 이번에는 입금전표 작성하기. 세 번째 문제는 자, 입금표라고 하는 증빙도 있어요. 입금표라는 건 뭐냐면은 현금을 받았을 때 영수자가 이제 받은 회사잖아요. 영수자라는 건 이제 우리 회사가 돈을 22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귀하? 코디나라 귀하. 그래서 거래처 간에 서로 현금을 주고받았을 때는 받은 회사가 입금표를 증빙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금표를 발행한 거예요. 공급자 보관용. 우리가 공급하고 우리가 이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누구를 줬을까요? 코디나라를 줬죠. 코디나라는 여기에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라고 써 있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코디 나라에 우리가 언젠가 외상 판매한 것이 있어요. 그게 외상 매출금이겠죠? 외상 판매한 거니까. 그것을 오늘 1월 13일 날 오늘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다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하고 외상 매출금 개정 과목 두 개가 다 뭐예요? 자산이에요. 두 개가 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증가한 것은 여기는 현금이죠. 현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자산 증가가 차변에 와야 돼요. 현금이 차변 220만 원. 그럼 뭐가 감소했어요? 외상 매출금은 감소했죠. 받았으니까.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2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요. 거래후 결합관계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이면 자산 증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기입하면 자산 감소. 그래서 이런 거래는 자산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20만 원 증가하고 220만 원 감소했으니까. 계정 과목 간의 변화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표를 또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날짜 있습니다. 1월 13일. 입금 전표로 작성해 볼게요. 자, 날짜는 1월 13일로 고치고 구분해서 입금은 2번이죠. 그래서 2번 입력하시고 계정 과목, 자, 입금을 하게 되면은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아까 출금할 때는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갔죠. 입금하면은 차변에 현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대변에 가는 계정 과목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코드를 외상 매출금. 자, 외상하고 엔터. 외상 매출금 코드 보이죠? 108번. 엔터. 자,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돼요. 채권 관련 계정 과목은 거래처 관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코드는 거기 입금표 상단에 보면 코디 나라에 발행한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코디 나라예요. 코드에다가 코디 하고 엔터 치면은 1001번 하고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거래처를 미리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코드가 나타납니다. 적요에서는 여기 4번 적요가 딱 맞는 거죠. 외상대금 현금 회수. 적요에 4번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외상대금 현금 회수라고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커서가 대변에 갔죠. 거기다가 입금표에 있는 220만 원을 입력해 주는 거죠. 2200 플러스 엔터. 밑에 분계를 보면은 차변의 현금이 220만 원,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 220만 원. 이런 분계가 되는 거고요. 거래의 결합 관계까지 같이 알아봐야 됩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네, 잘 되고 있죠. 다음은 네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15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대체전표 작성하기라고 했어요. 네, 대체전표라는 것은 거래 내용이 현금 거래가 아니거나 현금이 일부만 있거나 하는 것은 대체전표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신용카드 써보셨으면. 신용카드로 뭔가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카드는 신한카드고
참만나 갈비 식당이네요. 식당에서 88,000원을 지출했는데 이 식당도 일반 과세자인가 보여요.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죠. 8,000원이다. 그러면 이 식당에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된다면 일반 전표가 아닌 매입 매출 전표에 이 거래를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못 받으니까 여기 일반 전표 연습 문제로 냈겠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다. 자, 지출 내용이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다면 접대비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접대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가세 이론에서 배웠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하고 아까 하나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뭐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 연수 문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대 88,000원을 뭘로 지급했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지급했어요. 대금은 카드로 결제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카드 결제에 대해서 이론 공부할 때 분계 연습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접대비 비용이죠. 자, 오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가 옵니다. 88,000원. 자, 그러면 대변이 뭐예요? 카드 결제는 뭐냐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채가 됩니다. 신한카드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입금시켜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그래요. 미지급금. 식당에는 지급했지만 누구한테 미지급했어요? 카드사에 미지급했어요.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신한카드로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줘야 돼요. 식당에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카드사에 미지급한 거다 이거예요.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줘야 돼요. 네, 금액은 똑같아요. 88,000원. 그러면 거래 후 결합관계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접대비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죠. 비용 차변에 적으면 뭐예요? 비용 발생. 맞죠? 자,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카드를 사용하면 다 미지급금으로 앞으로 여러분 정리하면 돼요. 카드로 뭔가를 매입했다. 카드로 뭘 샀어요. 상품 산 거는 외상매입금이에요. 카드로 상품을 산 거면. 그러나 지금처럼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줬다든가, 뭐 비품을 샀다든가, 소모품을 샀다든가, 이거 전부 다 미지급금으로 하면 됩니다. 자,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부채를 대변에 기록하면 뭐죠? 우리 거래의 판료소에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죠. 그래서 부채 증가. 비용 발생, 부채 증가.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처음에 분계 연습할 때는 이런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정리하면서 분계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계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계를 하려면 먼저 계정과목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증빙을 보고서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정리할지, 부가세를 따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처럼 부가세 포함해서 합계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 등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를 앞에서 미리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는 그냥 다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네. 나중에 매입세 공제 받는 것 등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이제 뒤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연습할 거예요. 자, 접대비 비용 발생 차변에 오고, 미지급금 부채 증가 대변에 적었습니다. 자, 전표 입력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날짜가 이날이죠. 1월 14일입니다. 일반 전표 들어가 가지고 날짜를 1월 14일로 고치세요.
고친 다음에 3번 하면 차변이죠. 대체전표니까 3번 차변 접대로 코드란에 입력하시고 매출거래처에 접대하는 건 죄송합니다.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813번 써야 돼요. 813번 접대비. 자, 거래처는 갈비집, 갈비라고 한번 코드에 넣어볼까요?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참만나 갈비라고 그냥 코드 안 넣어도 돼요. 비용이니까. 거래처 이름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적요. 자, 밑에 여러 개의 적요가 있네요. 그 중에 1번의 적요를 보면 거래처 접대비 슬러시 신용카드 법인 회사의 신용카드로 접대했다 이 말이고, 2번은 거래처 접대비 슬러시 신용카드 개인의 카드로 접대했다. 이런. 우리는 회사 카드로 접대했어요. 1번 금액은 88,000원 88 플러스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줄을 바뀌었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대변을 입력할 겁니다. 아직은 대변을 입력 안 하니까 밑에 차액이 대변과 차변의 차액이 88,000원이 지금 분계 차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네, 대변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4번 대변은 4예요. 구분이 4가 대변이에요. 미지급금이죠. 코드에다가 미지하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 맨 위에 있네요. 253번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돼요. 예, 카드사에다 지급해야 되니까 신한카드 코드에다가 신한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신한카드 나오죠? 두 번째 줄 99601 엔터. 이게 신한카드. 자, 적요는요 위에 거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엔터를 치면은 적요가 이렇게 문자가 복사가 됩니다. 엔터 쳐서 지나가는 건 복사예요. 위에 걸 복사할 때 엔터로 지나가요. 숫자는 복사가 안 돼요. 적요 같은 문자만 복사가 됩니다. 자, 대변에다가 88,000원 똑같이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차변의 접대비 88,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88,000원. 우리가 모든 전표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러죠. 복식부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과 대변은 언제나 같다. 우리가 그런 원리에 맞게끔 분계를 배웠고, 이론 때 분계하는 걸 배웠고, 지금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그 지식을 가지고 전표를 입력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해봤습니다. 지금 방금 한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된 거, 그 앞에 거는 입금표 관련된 거, 그 앞에 거는 현금 영수증 관련된 거, 그 앞에 거는 간이 영수증 관련된 거에 대한 주로 이제 비용 지출 관련해서 이렇게 입력을 연습을 해봤는데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혼자 책으로만 공부하실 때는 이 풀이를 보면서 1번은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고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1월 12일 거는 입력을 이렇게 하면서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이런 것도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월 13일 거는 이렇게 입력하고 분계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1월 14일 거 방금 입력한 거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입력하고 분계는 이렇게 된다.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거래처 원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이 4건의 전표가 모두 여러 가지 장부에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어떤 장부들에 반영이 됐느냐? 네. 1월계표에 일단 반영이 됐어요. 네. 일단 1월계표 한번 볼까요? 자, 1월계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1월달 것만 입력했죠? 월계표에다가 월계표 탭을 눌러서 1월부터 1월까지로 입력해 보세요. 1 엔터, 뒤에도 1 엔터. 네, 자 가운데 계정 과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사용한 계정 과목들 여기 다 나오죠. 차량 유지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3가지 썼고, 그 다음에 부채, 유동부채에 있는 미지급금 우리가 사용했고, 그리고 자산에서 당좌 자산에 있는 외상매출금 사용했어요. 우리가 현금도 사용했는데 현금은 여기 따로 둬. 현금은 따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금은 뭐냐? 현금 지출된 거를 여기다 기록하고요. 여기에 있는 현금은 뭐냐? 현금 입금된 거를 여기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금월 소개에 보면은 현금이 220 입금됐고 58,000원 현금이 출금됐어요. 네, 이 일계표나 월계표 보는 방법은 나중에 또 장부 조회하면서 앞으로 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장부에도 반영이 됐고요. 또 어떤 장부에 만들어졌다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도 반영됐어요. 예, 시산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1월 말일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엔터 엔터. 그러면 1월 31일로 작성됐죠? 자, 현금의 대변 58,000원. 이게 현금 지출된 거예요. 그러면 차변은 뭘까요? 현금 입금된 거. 근데 왜 이렇게 차변이 220이 아니라 1,500이 되느냐? 작년에 2월 된 것까지 합쳐서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거래가 있었어요? 외상매출금 거래 있었죠? 외상매출금. 대변에 220만원 입력한 적이 있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거래 있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판매관리비에서 복리후생비 있었죠? 야근식대 3만원. 접대비 있었죠? 88,000원. 차량유지비 있었죠? 28,000원. 기름 넣은 거. 예. 합계잔액시산표에도 전부 장부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저교별 원장,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전부 반영됐고요. 거래처 원장에 반영된 건 거래처 코드 넣은 것만. 네. 그 다음에 분계장, 총계정 원장, 현금 출납장 전부 반영됐습니다. 또 아까 차량 관리한 거, 차량 비용 현황에도 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합계잔액시산표 여기 있는 거나 같은 거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지금 입력된 것만이라도 전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우리가 이제 장부에 옮겨 적는 거,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우리 이론 때 어떻게 배웠어요? 전기한다고 배웠잖아요. 전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에서는 전기 작업이 뭐로 돼요?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전기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표 네 가지 그 증빙을 가지고 입력해 봤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증빙 서류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을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